골 때리는 그녀들 아나콘다의 방출 확률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현재 시점에서 2패를 했고 골득실 마이너스 8점입니다. 암울합니다. 이제 국대 패밀리와의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아직까지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대상이 아나콘다다 보니까 그 같은 상황에서의 산술적 계산이더라도 더 뭔가 희박해 보이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골득실 계산을 좀 잘못했었는데 골득실로만 따지면 아나가 마이너스 8이고 국대가 마이너스 2여가지고 단순히 6점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두 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이 아니라 3점만 넣으면 돼요. 왜냐면 플러스 3이 됨과 동시에 마이너스 3이 채워지기 때문에 아나콘다가 3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하면 아나콘다가 올라갑니다. 골대녀 세계관에서 3점 차 승부는 해볼 법하거든요. 국대를 상대로 3골 차 이상의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지만 그것이 만약에 박하얀이 없는 국대라면은 더군다나 예고편에서도 그 시작과 동시에 골을 넣는 장면을 보여주죠.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골이 난 것 같은데 그럼 이 경기는 2골 차만 이제 잡으면 돼요. 아나가 이 경기에서 한 골도 먹지 않고 2골만 더 넣으면 아나가 진출합니다. 승자전 원칙으로 해가지고 같은 골 득실이더라도 아나가 국대를 잡아버리면 아나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아나가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골을 그렇게 넣고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국대가 이기지 않을까. 국대가 지는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한 골, 보수적으로 잡아도 2골. 그럼 이제 딱 한 골 차인데 이 한 골까지는 도저히 3골 차 이상으로 국대가 질 것 같지가 않아. 수리공. 그랬을 때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뭐 경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아나콘다의 방출을 거의 확실시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다음 시즌에 어쨌든 다시 복귀를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대로 아나콘다를 날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 그리고 방송국 측에서도 아나콘다는 날릴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인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으로 아나콘다는 이 골대녀의 하나의 또 상징적인 팀이에요. 아나콘다가 골대녀에서 빠져버리면 골대녀를 보는 상당 부분의 재미를 잃게 되는 거고 골대녀를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 한구석에는 이 아나콘다를 응원하는 마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콘다라는 팀 자체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출이 되더라도 아나콘다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돌아왔을 때는 이 아나콘다가 지금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작진에서도 이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리그의 수준이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나콘다의 전력도 보강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이 아나콘다가 지금과 같은 퍼포먼스로 유지한다면 아마 보는 사람들도 지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땐 마지노선이에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아나콘다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더 전력이 벌어지고 매번 아나콘다의 경기가 같은 결과로 반복이 된다면 하는 사람들도 지치고 보는 사람들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돌아온 아나콘다의 그 재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나콘다가 다시 왔어. 전력 보강이 됐어. 그러니까 뉴패들이 등장하는 거지. 일례로 뭐 박지한이나 박하연 같은 인물이 한 명도 아니라 2명 정도가 보강이 됐다라고 쳐요. 한 명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봤을 때. 2명 정도가 온다고 쳐. 그럼 2명 다 특급으로 데려올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리그의 평균값 정도는 할 수 있는 플레이어 한 명과 특급 유망주 한 명 정도를 이렇게 동시에 2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쳤을 때 그럼 이 팀의 색깔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이게 아나콘다의 보강이 된다라는 느낌이어야지 그렇게 새로 추가되는 인물들로 싹 다 바뀌어버리면 기존의 아나콘다가 아니잖아. 이름만 아나콘다지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팀에 적어도 지금까지 아나콘다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보강을 하려면 과연 어떤 선수들을 어떻게 남겨야 될까? 수리공. 우선순위로 남겨야 될 선수. 이 선수가 빠지면 아나콘다의 아이덴티티가 날아간다. 뭐 1순위가 있죠. 윤태진이죠. 윤태진이 곧 아나콘다고 아나콘다 이즈 윤태진. 어쩔 수가 없어요. 윤태진의 지금 본업은 그냥 아나콘다예요. 아나콘다가 없어지면 모를까 아나콘다가 존재하는 순간까지는 윤태진은 뛰어야 됩니다. 아마 윤태진이 빠져나간다면은 굳이 아나콘다라는 이름으로 뭐 이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새로운 팀을 창단해가지고 새로 만드는 게 낫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럼 윤태진을 주축으로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또 누굴 남겨야 되냐? 그럼 현재 아나콘다에서 골키퍼 자리인 오정현은 나가게 됩니다.
됩니다. 이번 시즌까지만 뛰는 걸로 하고 사실은 지난 시즌에 나갔다가 골키퍼를 보고 있는 정다영 선수의 부상으로 임시적으로 이번 챌린지 리그만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방불펜은 나간다라고 치고 그럼 이 골키퍼 자리의 부재 근데 이대로 정다영이 여기서 다시 뛰게 하냐? 이게 개인적으로 정다영 님께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몰라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해보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다영 님이 진짜 뭐 특급 골키퍼의 실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키썸이나 지금 캐시 정도의 능력을 지금 당장 보여준다면 당연히 그 위치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아직 확인도 못했고 확인해볼 지금 상황이 아니다 보니 구태여 그걸 위험수로 두고 정다영님의 포지션 한 자리를 아깝게 날리기가 아쉬워요. 그래서 정다영님은 일단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뛴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걸로 하고 노윤주, 배혜지, 박지혜, 이번에 뛴 박서인님까지 이렇게 이제 4명의 포지션이 남아요. 이 중에 2명 이상은 날려야 돼요. 그러면 일단 날리기 전에 남겨야 되는 나머지 1명의 선수를 여기서 우선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팀의 공헌도와 어떤 역사 이런 거를 배제하더라도 그냥 실력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게요. 아나콘다의 전력 강화를 위한 전력 강화 위원회의 마음으로 그냥 냉정하게 노윤주를 남겨야 된다고 봐요. 노윤주를 남기되 저는 이 노윤주를 골키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킥이 되는 골키퍼 이거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노윤주가 꽤 잘했어요. 부득이하게 팀의 사정상 필드로 나와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는 있지만 계속 골키퍼로의 경험이 더 쌓였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량의 골키퍼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시즌에 만약에 재편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골키퍼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골키퍼에 집중해서 더 자리를 잡아준다면 아나콘다의 수문장 자리 노윤주 차지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 보여요. 노윤주가 키퍼 자리에 있고 윤태진이 필드 중앙에 서 있는다. 그러면 이 아나콘다의 아이덴티티는 훼손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4자리에서 3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전 3명이. 2명으로도 안 돼요. 배혜지, 박지혜, 박서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1명인 거야. 수리공 이게 이제 고민의 핵심이지.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이 부분은 뭐 너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아쉬움도 너무 크고 이들도 결코 그 나머지 벤치 멤버들에 비해서 빠지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각 팀의 그 벤치 멤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발라드림의 신유미랑 비교해 보면 저는 배지 박지혜가 훨씬 잘한다고 봐요. 저기 뭐 언더우먼의 트루디보다도 훨씬 난 잘한다고 봐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이 벤치 멤버인 선수들이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거지. 지금 아나콘다의 문제는 이 벤치 멤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의 전력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더 주목하고 싶었던 건 박서희예요. 이번 경기에서 잠깐이지만 박서희의 플레이를 보면서 왜 진작에 이 선수를 안 썼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 다른 팀들의 벤치 멤버들이 첫 번째 필드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비교해 보면 뭔가 할 수 있는 느낌을 보여줬어요. 하석조 위원도 계속 얘기하는 게 주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엄청 빠르다고. 그건 엄청난 강점이에요. 그럼 볼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만 숙련이 된다라고 하면 스피드는 사실 후천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달리기가 빠르다는 건 어떻게 보면 패시브적인 능력치인데 일초월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은 선수다. 진짜 이 전력만 놓고 본다면 박지혜가 좀 전 딸린다고 봐요. 박지혜가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적인 이런 것들에 비해서 골대녀에서 보여준 그런 활약들은 좀 미비하다. 오히려 배혜지가 더 많은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파이팅도 좋고 이 3명 중에 가장 먼저 빠르게 선택이 되는 거는 박지혜는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자리를 내어줘야 왜냐면 이 기존의 선수들이 자리를 내어줘야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이 2선수 그러니까 2선수 데리고 가고 2선수를 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이왕 마음먹고 전력 보강해줄 거면 나 아나콘다가 슈퍼리그에서 좀 뛰는 모습도 보고 싶고 막 결승 같은 거 가는 것도 좀 보고 싶어요. 겨우 그냥 챌린지 리그에서 근근히 또 살아남는 정도의 모습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 이 정도가 됐으면 이런 팀이 슈퍼리그 가서 우승까지 딱 해야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왕 만들어줄 거면 그런 팀 정도까지 만들어준다 라고 했을 때 2선수 다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도 좀 내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배지혜를 남길 것이냐 박서희를 남길 것이냐 짧지만 너무 강력한 임팩트를 줬던 박서희의 이 활약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이 이야기에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저의 결정을 굳이 내려야 된다라고 치면 새로 영입되는 선수를 고르는 것만큼 기존의 선수 자리를 내어주는 게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박서희를 남기고 싶어요. 박서희의 플레이를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대와의 남은 한 경기는 박서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성룡 감독도 아마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박서희가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배지혜가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도보다도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력이라는 부분은 참 무시 못해요. 축구에 있어서는. 일례로 이번에 상대해야 될 그 국대 패밀리의 김민지 선수 그 달리기에 있어서 압도적인 1티어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팀의 전력에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축구라는 기술적인 부분은 하면서 조금씩 늘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당장의 어떤 효과가 극대화될 수는 없더라도 경기의 경험만 거듭되면 어느 정도 실력은 조금씩 늘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진, 노윤주, 박서희의 위치에 새로 투입되는 박지한, 박하양급의 선수 플러스 나머지 2명 해서 총 3명의 뉴페를 겸비한 이 6명의 팀으로 다시 재정비가 된다면 아나콘다가 굉장히 막강한 팀으로 방출된 이후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이거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다음 시즌의 히든카드는 이 아나콘다 팀이 되지 않을까. 그간 아나콘다가 밟아온 이 길 역시도 쉽지 않은 가시밭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갖고 있는 이 팀이 앞으로 펼쳐낼 재미는 그게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걸 놓칠 수가 없거든. 방송국은 방송쟁이들은 어쨌든 시청률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극적 드라마만 써주면 되는 거지. 다음 시즌 아나콘다의 더욱 강력해진 모습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지. 근데 진짜 반전은 뭐냐면 이게 아나콘다가 방출이 안 되는 거야. 그 첫 골 그렇게 넣고 진짜 3점 차로 아나콘다가 국대를 잡아. 이게 진짜 반전인 거지. 그래서 방출이 국대가 되는 거지. 박한이 들어온 국대가 방출이. 아씨, 그것도 골 때리네.